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를 오래 키우려면 처음 구입할 때부터 잘 고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육이들 얼굴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분갈이를 참 많이 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다르게 색감이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 정도, 지금 이맘때 정도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 그런 얼굴이 보이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분갈이를 하면서 참 많이 뿌리를 많이 손대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 자를 잡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름에 다육이들이 많이 죽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분갈이를 하려는 그런 화분들이 많았고요. 빈화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무너진 다육이들 보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그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곧 이제 겨울이 오면 이 친구들도 서서히 저 뒤쪽에 있는 두들레와 빼고는 이제는 거의 잠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겠죠. 참 다육이 키우기 좋은 그런 계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화원에서 다육이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키우자마자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오늘은 화원에서 다육뿐만 아니라 식물을 고를 때 어떤 식물을 골라야지만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오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화원에 가면 가끔 많은 분들이 가격 대비에 얼굴이 큰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마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가격 대비에 비해 얼굴이 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오랜 동안 키워보니까 다육이 얼굴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었고 다육이 자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식물, 좋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하고 잎 표면이 깨끗한 다육이, 그런 다육이를 골라야지만 다육이가 여름도 이겨내고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를 고를 때는 이 라우린제나 스타마크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골라야 됩니다. 지금 딱 봐도 얼굴이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잎 표면을 잘 보시면 이 흔적이 없습니다. 한번 아팠던 그런 흔적들이 없는데, 다육이를 고를 때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다육이 잎에 상처나 아니면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예전에 이런 잎 표면에 핏기 같은 빗줄같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줬는데요. 뿌리를 다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육이 초보분들이 이 표면이 깨끗하지 못한 다육이를 구입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육이는 잎이 깨끗한 그런 다육이 위주로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혹 이 캔디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잎이 어떤가요? 잎이 지저분하죠? 이 초창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한번 질병에 노출되고 나서 이렇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수포가 일어나는 그런 다육이들, 덩치는 큽니다. 덩치는 크지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를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캔디 같은 경우도 올 여름을 힘들게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장점을 다 제거하고 나서 살균제를 뿌려주고 나서는 안정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다육이를 처음 키우신 분들은 이런 치료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잎을 잘 보면 어떤가요? 딱 봐도 덩치는 크지만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덩치만 큰 걸 보고 구입했다가 한 달도 못 이겨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울긋불긋 단풍이 많이 듭니다. 잘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단풍을 보고 나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뿌리 손질 및 뿌리 치료를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천대처럼 목질화가 완전하게 진행된 그런 다육이는
고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다육이를 골라야 될까요? 어떤 다육이를 골라야 되냐면 이런 다육이를 골라야 됩니다. 롤리플리처럼 약간 초록색이지만 건강한 얼굴, 잎이 건강하죠. 그리고 줄기 또한 이렇게 보시면 아래 보면 지금 빼곡해 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연두색을 가지고 있는 줄기를 고르는 게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련 철화 같은 경우 잘 보면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 위에서 보면 어딘가가 좀 빈약해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줄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합니다. 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져와 가지고 물 한 번에 폭삭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연처럼 딱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자구들이 많은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빼곡히 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자구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경우 줄기가 무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곡하게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분들을 고른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줄기 및 뿌리를 잘 확인하셔야지만 이런 다육이들을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발라비스 보면 잎이 이렇게 물을 한번 주는데 이렇게 물러가고 있죠. 잎이 작아지고 있는 그러나 색감은 예쁜 그런 다육이는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은 예쁘기 때문에 좋은데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세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화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지고 와서 제대로 뿌리 치료와 뿌리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더 예쁘게 더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키우거나 식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만 좋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세력을 잃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이런 관엽 같은 경우도 고를 때 잎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홍야자 같은 경우도 잎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주위를 잘 보면 지금 이쪽 부분에 잎에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보이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깍지벌레나 병균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라늄 같은 경우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누군가가 파먹은 듯한 그런 얼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육이가 있죠. 그런 식물이 있죠.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도 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관엽식물도 잘 볼 때 이 줄기 부분 및 잎에 상처가 있는지 잎 표면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피셔가지고 크기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잎, 건강한 줄기를 보고 골라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율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마를 골라야지만 아주 스트레스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반려식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